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87화 심층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요 장면은 시류에게 칼에 찔리는 거프입니다. 사실 이 장면을 보며 많은 사람들을 의아해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견문색이 있는 코비가 왜 투명해진 시류를 눈치채지 못했냐입니다. 저는 이번 화를 통해 투명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알려주는 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코비는 시류의 정체를 진지하게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견문색이 장점인 코비는 투명해진 시류를 왜 눈치채지 못한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견문색은 항상 발동되는 게 아니다입니다. 정상결전이 끝나고 도플라밍고가 모리아를 죽이려고 했을 때 도플라밍고는 모리아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투명 열매의 선대주인 압살롬이 모리아를 능력으로 투명하게 만들고 도망쳤기 때문이죠. 또한 와노쿠니에서도 상대는 제르마의 능력으로 투명해져 모모를 구출했습니다. 다만 모모를 데리고 있던 킹과 킹은 상대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죠. 도플라밍고나 킹, 퀸 이들이 견문색이 없어 투명해진 압살롬이나 상대를 눈치 못 챈 게 아닙니다. 즉, 견문색의 설정은 자신이 발동시켜야 되는 거지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견문색의 장점인 코비가 시류를 눈치 못 챈 두 번째 가설은 투명 열매는 시야뿐만 아니라 기척까지 감춘다입니다. 견문색 패기는 상대의 기척을 한층 더 강하게 느끼는 패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투명 열매는 기척까지 감추는 엄청난 사기 능력이라는 설정 아닐까요? 다시 말해 시류가 투명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코비가 시류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가설이든 두 번째 가설이든 분명한 건 이번 1087화를 통해 투명 열매는 사기급의 능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조로와 시류의 대결일 겁니다. 현재 루피와 티치의 대결이 무조건인 만큼 밀짚모제 적단 대 검은섬의 적단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중 조로와 시류의 대결도 무조건적이라 생각되고 있는데, 앞선 가설대로 투명 열매의 능력이 일반 견문색으로도 쉽게 잡을 수 없는 능력이라면 조로는 일반 견문색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명 열매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조로가 감고 있는 눈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오다쌤이 조로의 매치업을 누가 봐도 투명 열매를 먹은 시류로 뒀다는 건 조로 눈의 비밀이 견문색이라는 걸 힌트로 준 게 아닐까라는 거죠. 다시 말해 조로 왼쪽 눈의 비밀은 견문색 최고각성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시류에게 칼에 찔리는 거프를 보며 여러분이 의아해한 두 번째는 거프는 왜 찔렸을까입니다. 거프는 코비가 시류에게 찔릴 걸 눈치챘고 거프는 코비를 밀치고 자신이 칼에 찔렸습니다. 거프가 시류를 눈치챘으면 코비와 함께 피하면 되지 왜 거프는 칼에 찔린 걸까요? 이는 샹크스가 팔이 잘린 이유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다쌤은 샹크스의 팔을 자른 이유가 편집부가 자르라 해서 잘랐다고 했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오다쌤은 샹크스가 왜 회왕류에게 팔이 잘렸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겁니다. 즉, 오다쌤은 샹크스가 팔이 잘린 새로운 설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 설정은 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정으로 만들 거라 생각합니다. 즉, 샹크스는 자신의 팔로 루피를 감싸지 않았다면 해왕류가 루피를 잡아먹을 걸 알았기 때문에 루피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몸을 돌리며 팔이 잡아먹힐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프가 코비 대신 칼에 찔리는 장면 역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프가 코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칼에 찔리는 수밖에 없다. 다음 주 장면은 드디어 공개된 크로스 길드가 건 거프의 현상금입니다. 검은섬의 적단의 졸개들에 따르면 거프의 현상금은 대장들과 같은 30억 벨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크로스 길드 역시 거프를 해군 대장급 전력이라고 생각하는 걸로 보이네요. 다음 주 장면은 쿠잔에게 자신의 핏줄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거프입니다. 오다쌤은 이런 장면을 통해 거프와 쿠잔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설명하고 있던 걸로 보이죠. 다만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건 드래곤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거프는 분노하며 쿠잔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혁명가가 됐어, 제기를. 저는 드래곤이 거프가 아닌 지백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원피스 439화에서는 거프는 루피에게 내 아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일본판에서는 내 자식의 자식이라고 표현하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대사는 루피를 내 딸의 자식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1087화에서 거푸는 분명하게 드래곤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제 가설이 틀린 걸로 보이죠. 다만 거푸가 드래곤을 아들이라 지칭했어도 제가 걸리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루피의 얼굴이 거푸와는 닮았으나 드래곤과는 닮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나이대가 달라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나이대를 비교해보면 드래곤만 이들과 유독 안 닮았죠. 심지어 이번 1087화에서 거푸의 젊은 시절이 나왔는데 루피의 40살과 너무 닮은 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최근 공개된 드래곤의 젊은 시절은 거푸, 루피 그 누구와도 닮지 않았죠. 즉 루피는 아빠가 아닌 할아버지를 닮은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루피는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딸인 루피의 엄마와 닮은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느낌만 보자면 드래곤은 록스와 매우 비슷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제가 걸리는 건 촌장의 대사입니다. 촌장은 루피가 애니에스 로비를 습격해 3억 베리의 수배자가 되어 마을에서도 좋아하자 촌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해적 나온 것이 무슨 자랑이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촌장은 혼잣말로 말하죠. 꿈인지 운명인지. 이 대사로 알 수 있는 건 루피가 해적이 되었다는 건 운명이라는 겁니다. 즉, 이 대사로 해석될 수 있는 건 루피에게 이미 대해적의 피가 흐른다는 의미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 대사를 보았을 때 사람들은 루피가 역시 로저의 아들이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다만 루피는 로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촌장은 꿈인지 운명인지라는 대사를 했을까요? 촌장이 이 정도로 얘기했다는 걸 루피에게 로저 못지않은 대해적의 피가 흐른다는 의미 아니었을까요? 분명한 건 설정집에서 촌장은 루피의 혈통을 알기 때문에 해적이 되기를 반대한다고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루피의 혈연 중에 우리가 아는 바로는 해적이 없습니다. 즉 촌장이 알고 있는 루피의 출생 비밀이 바로 존재조차 사라진 세계 최악의 해적 지백의 손자가 아닐까라는 거죠. 다만 거푸가 드래곤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지칭한 만큼 이 가설은 아닐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선 두 가지 걸리는 점 때문에 다른 설정을 생각해본다면 드래곤은 거푸의 양아들인 설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재 저는 중국 설화 떡밥 및 색깔 룬으로 인해 드래곤이 해군 출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가 드래곤에 집착한다는 점, 드래곤과 아카이누의 나이가 동갑인 점으로 보아 드래곤은 아카이누와 동기로 추정하고 있죠. 즉, 거푸는 세계 최악의 해적 지백의 아들인 드래곤을 해군에 입대시키기 위해 드래곤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은 거 아니었을까요? 혹은 드래곤이 세계 최악의 해적 지백의 피를 가진 만큼 드래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해군은 지백의 핏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누구보다 먼저 핏줄을 죽이려고 했을 테니까 말이죠. 다음 주요 장면은 해군의 군함을 파괴하려는 피사로입니다. 섬을 자신의 신체로 만드는 피사로의 능력인 만큼 피사로라면 해군의 군함을 파괴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건 거푸가 쓰러진 상태로 코비에게 당황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거푸가 이렇게 침착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피사로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이 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쓰러진 거푸가 어떻게 피사로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영웅답게 거푸는 또다시 일어나 검은쇠 매적단을 상대한다입니다. 두 번째는 거푸는 현재 아군이 오고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희망을 봤다는 겁니다. 이 둘 중 하나의 시나리오대로 해군들은 이 위기에서 벗어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만약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거푸는 어떤 아군이 등장하는 걸 확인한 걸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센고쿠와 추루입니다. 1082화 속 추루와 센고쿠는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히나에게 거푸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 묻자 히나는 거푸가 고비를 구하기 위해 소드와 함께 하치노스에 갔다고 하죠. 즉 자신의 동기를 구하기 위해 센고쿠, 추루가 하치노스에 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이 하치노스에 간다는 떡밥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바로 쿠자쿠입니다. 쿠자쿠는 해군 기밀 특수부대 소드의 대원이자 전설의 해병 중 한 명인 현재 대참모라고 불리는 추루의 손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쿠자쿠의 모자가 센고쿠의 군모 마냥 갈매기가 달린 모자라는 거죠. 즉, 이 갈매기 떡밥은 쿠자쿠가 추루만의 손녀가 아니라 센고쿠의 손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밝혀지진 않았지만 센고쿠와 추루는 부부이며 쿠자쿠는 이들의 손녀일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센고쿠와 추루가 자신의 소녀 쿠자쿠 그리고 동기를 위해 하치노스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푸는 피사로가 군함을 파괴하기 전 센고쿠와 추루가 근처에 나타난 걸 느끼며 코비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다만 센고쿠 추루 말고도 이들을 도와줄 또 하나의 아군 후보가 있는데 그건 바로 모리아입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코비가 하치노스에서 도망칠 수 있던 이유는 페루나와의 거래 때문입니다. 페루나는 코비를 풀어주는 대가로 모리아를 구해달라고 부탁했고 코비는 이를 받아들였죠. 그런데 현재 1087화속 쿠자쿠가 체포당한 사람들과 해군들을 모두 군함에 태웠다고 보고한 걸로 보아 현재 모리아도 해군들이 구해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리아도 현재 해군의 아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해볼 건 로키포트 사건입니다. 로키포트 사건은 많은 떡밥이 있는 사건으로 어떤 사건인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티치는 여인섬의 행콕의 능력을 뺏으러 간 당시 말합니다. 끝이 나지 않는구만 영웅코비. 로키포트 사건에서 신세를 졌다. 네 덕에 나는 왕직을 쓰러뜨리고 해적섬의 보스가 됐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건 왕직이 원래 하치노스를 지배하고 있었고 티치가 왕직을 쓰러뜨리고 해적섬을 지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왕직이 죽었다면 모리아가 왕직의 시체를 활용해 해군들을 돕는 그림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거푸가 침착하게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가설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약간 최악의 상황의 가설인데 두 번째 가설은 거푸는 군함을 멀리 던져버리고 홀로 검은 쇠매 적단을 상대한다입니다. 즉 거푸는 승산이 없다 생각했고 자신이 혼자 검은 쇠매 적단을 막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 정의는 이긴다라는 의미는 지금 당장 이겨야 정의가 아니라 마지막에 정의는 이길 거라는 메시지라는 거죠. 과연 거푸는 현재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